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수만 가지 생각들 때문에 마음은 도시의 거리처럼 소란스럽다. 그 시끄러운 마음을 단숨에 잠재우는 마법 같은 질문이 있다. 똑같이 다 손가락 한번 세워봐요. 한번 탁 튕겨봐요. 됐어요. 내려놔요. 제가 묻겠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고 물은 것뿐이야. 그럼 끝까지 화도 안 놓쳐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경상북도 팔공산에 자리한 작은 암자, 운부암. 신라시대 의상 스님이 창건한 곳으로 전해지는 천연 고찰이다. 경허 스님에서부터 성철 스님까지 근대 한국 불교를 이끌었던 많은 선지식들이 이곳에서 참선 수행하며 깨달음의 길로 나아갔다. 스님들의 수행 공간이었던 운부암의 문이 일반인들을 위해 특별히 열렸다. (5박 6일간) 진행될 간화선 집중 수행. 26명의 참가자들이 운부암에 도착했다. 스님들의 수행 공간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들의 일상은 잠시 멈출 것이다. 낮은 천장, 좁은 방, 침침한 형광등. 이들은 무엇을 위해 이 불편한 곳으로 찾아온 것일까? 무엇을 얻고자 6일이라는 긴 시간을 낸 것일까? 스님들하고 일반 신도하고 여러 가지로 엄격하게 분리가 돼 있는데 보통 스님들께서 수행하시는 장소에서 제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 3월 달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죽음에 대한 이런 그 불안?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는 기회 좀 하고자 그 간화선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월정사 출가학교 하면서 참선하는데 조금 재미를 붙였는데 집중적으로 참선만 해보고 싶던 찰나에 스님이 추천해 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제가 2020년 12월에 공직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번 간화선 수행을 통해서 내가 나갈 길을 갖다 찾아보려고 왔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마음, 나의 숨겨져 있는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찾고 싶어. 평소에 명상이나 이쪽으로는 조금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하는데 뭐 이렇게 집중 수행을 해본 적은 없고 어제 스케줄을 받아봤더니 잘 모르겠더라고요. 텅 비어 있어가지고. 제 이름은 마르타입니다. 프랑스에서 옵니다. 회원 스님 덕분에 여기 왔습니다. 간화선 체험 하고 싶어요.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싶어서, 퇴직 후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보고 싶어서. 저마다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26명의 간화선 집중수행 참가자들이 이곳 운부암을 찾았다. 스님 모시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미리 다녀오셨다가 스님 법문 듣고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화선 집중수행의 지도는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스님이 맡았다.
스님의 안내에 따라 참가자들은 묵원 속에서 오직 화두만 의심할 것이다. 여태까지 수행해 왔던 어떤 인연들을 지금 이 순간 이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수행을 자기가 했습니다. 이런 거 싹 다 내려놓고 제가 하는 얘기에만 귀를 기울여 주시면은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이미 다 해마쳤는데 여기 와서 공부할 까닭도 느끼고. 가득 찬 상태에서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스님의 지도에 따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가 지금 어떤 정신적인 벽을 한번 보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벽이 이런 겁니다. 그런 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런 벽이 있다 하는 사실을 눈 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벽을 깨야 돼요. 벽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자유롭지 못해. 그 벽이 깨져야 되는데 그 벽을 깰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이 화두법인데 그 벽을 깰 적에 깨지는 순간은 본인 체험에서 알아야 됩니다. 정신적인 벽을 마주하고 마침내 그 벽을 깨뜨리는 것이 한국 불교 전통의 수행법 간화선이다. 실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벽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화두다. 화두는 나와 우주, 그 근원에 대한 의심을 걸어준다. 우리 화두선은 그 화두라는 매체를 통해서 즉 화두라는 그런 좋은 법을 통해서 오직 화두에 의지해서 깨달음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간화선의 특징이다 할 수 있어요. 화두 이꾸로 의심. 이걸 참고하는 독특한 집단. 이 지구상에 없어. 이 간화선은. 이 간화선은 화두 의심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더 설명할 것도 없어. 더 가르쳐 줄 것도 없어. 더 가르쳐 주면 군도덕이야. 이 앉는 법과 간화선이 어떠한 거라는 기초적인 것만 알게 되면 좌보 하나만 있으면 모든 도구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어떤 숙제를 낼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숙제를 한번 보고 듣고 느끼면 돼요. 문제를 외운다든지 문제를 외우면서 답 찾으면 안 됩니다. 한번 보고 듣고 느끼고 난 뒤에는 답만 찾아야 돼요. 답만 찾아야 돼요. 똑같이 다 손가락 한번 세워봐요. 한번 탁 튕겨봐요. 됐어요. 내려놔요. 제가 묻겠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합니까?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됐다. 의지할 것은 좌복과 화두뿐이다. 지금부터 찾는 거요. 어디서? 자기 안에서 찾는 거지. 바깥으로 찾고 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공부를 방해하는 것이 혼치입니다. 두 번째 방해하는 것이
번뇌망상입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런 일어나는 생각들을 없애고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둔 채로 함께 공부해야 돼요. 답은 분명히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왜 답이 없겠어? 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봐라 이 말이야. 좌복 위에 고요히 가부좌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쉼없이 생각이 올라온다. 당황스러웠다가 답답했다가 조급증이 났다가 그래도 답을 찾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를 겨우 하루나 사이에 수만 번을 반복한다. 수행을 방해하지 않고 그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 영상 수행일기를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손가락을 펴게 합니까? 스님께 화두를 받고 무건 속에서 좌복 위에 앉아 있었던 참가자들. 첫날 이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생각을 끊어내고 화두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 스님께 화두를 받고서 순간 당황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의미로 저런 질문을 하시나 생각을 했었고, 스님 나가시고 이제 참선을 들어가서 이런저런 생각을 떠올리다 보니,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이제 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상태에서 좀 이렇게 점점 그 마음에 텅 빈, 뭔가 멍하면서도 텅 빈 구멍 같은 게 굉장히 커지는 느낌? 질문을 받고 빨리 나름의 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숙제를 받게 되어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 느낌이랄까요?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도 아프고 내가 이걸 과연 풀 수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스님은 무슨 의도에서 이런 숙제를 내어주셨을까? 화두에 진짜 답이 있을까? 내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사이에 밤이 깊어갔다. 그리고 다시 해가 밝았지만 참가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궁금하다고 일단 생각이 나면 그건 생각의 감옥입니다. 생각의 세계입니다. 생각의 세계에서 나오는 건 결코 화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 내가 이 구하는 마음을 놔버려야지, 놔버리지 하는 생각이 한 번 더 일어나 버린 거예요. 생각이 더 많아져 버린 거예요. 화두가 참고되어지는 그 바탕이 비움의 모름의 상태가 돼야만이 오로지 전일적으로
화두 공안에 대한 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알미 개입돼 버리고 개념이 개입돼 버리면 화두 역시 뭐예요? 아르마리 화두, 생각 화두, 염 화두, 송 화두 이렇게 어긋나 버리는 거죠. 생각으로 찾아낸 것은 답이 아니다. 또 다른 망상일 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답은 보이지 않고 육체적 고통만 커진다.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온 몸이 아파온다. 몸이 괴로워지자 마음속에서는 더 많은 번뇌와 망상이 일어난다. 망망대해에 맨몸으로 내던져진 느낌이다. 수십 년간 철학을 가르치며 불교를 공부해온 조성택 박사는 간화선 집중수행을 하면서 이론과 실체의 괴리를 느꼈다고 말한다. 아, 내 나름대로 명상을 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참에 이제 집중수행을 간 거예요. 갔더니 야, 이건 내가 이때까지 앉아있어 뭐 1시간 앉아있다 2시간 앉아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이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수영 배울 때 물 밖에서 호흡을 어떻게 해라, 뭐 손을 어떻게 해라, 뭐 몸을 뭐 힘을 빼라 온갖 얘기를 다 듣잖아요. 듣고 이제 내가 수영 잘하겠구나 생각했던 나하고 물에 탁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배운 대로 해봐라 했을 때 이제 허우적거리는 그 느낌이었어요. 도대체 그 안 보이는 벽이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너무 답답하고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지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암흑 속에서 계속 헤매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오후에는 계속 망상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거기에 수행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지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이 많거든. 그 유권해서 가는 거예요. 아, 이래서 저랬을 것이다. 이 사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망상 번뇌를 내려놓고 화두 속으로 들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간화선인데 요즘 말로 쉽게 말하자면 핵 같은 거예요. 핵에다가 모든 걸 가둬버리는 거지. 화두 속에 다 가둬버리면 이제 폭발하는 일만 남았죠. 그러니까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는 힘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참선하는데 힘들다는 이유는 자기가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면 되니까. 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힘든 게 더 재미가 있어요. 이 벽과 실험할 때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언제쯤이면 고통이 사라지고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찾아오기는 하는 것일까? 무엇이 손가락을 펴게 했을까? 두뇌의 명령으로 손가락 근육이 움직인 것일까? 마음이 시킨 것일까? 아니면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인 것일까? 사유를 통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답을 찾아보지만 점점 답과 멀어질 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심은 커진다. 과연 내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스스로에 대한 의심. 답이 있기는 있는 것일까? 화두에 대한 의심이 끝없이 자신을 괴롭힌다. 그러나 이 의심은 장애가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마음이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뭔가 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알게 모르게 의식 무의식에 상관없이 한다 이 말입니다. 해봐라 해서 지금 했지. 근데 무의식적으로도 한단 말이요. 안 그래? 의식 무의식에 관계없이 이렇게 할 줄 아는 건 뭐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도 나한테 딸린 거니까 손가락이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하는 것도 아니지. 마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합니까? 이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질문을 던지는데 예를 들어서 수불스님의 간화선 같은 경우는 이 손가락을 움직인 자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에고 상태 혹은 에고의 의식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했었던 수많은 지식,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 답을 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사고작용을 통해서 내놓은 모든 답들을 다 거부하게 되죠. 이 과정 속에서 각각의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이 세계에 대한 인식의 방식, 이해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모조리 거절되고 거부되고 해체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학적 분석과 철학적 사유. 이것이 우리가 아는 답을 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렇게 찾아낸 답은 모조리 거부당했다. 왜 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일까? 거부당한 생각은 쌓이고 쌓여 숨막히는 답답함을 만들어낸다. 옴짝달싹할 수 없을 것 같은 답답함. 그 답답함이야말로 수행의 에너지원이다. 생각이 막히자 몸의 고통은 더 심해진다. 몸이 떨리고 두통이 밀려오고 온갖 상념이 허상을 만들어낸다.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기존에 알고 있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답답한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 답답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켜보는 게 부담을 또 많이 답답했습니다. 답답함, 너무 답답하고 그럼 무슨 머리가 잠은 오지 않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숨을 쉬고 있는 내가 불덩어리를 안고 뜨거워 함을 느끼는 듯한 고통. 아직도 혼미 속입니다. 내간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면서 끊어지는 것 같고 나무의 불기둥이 펑펑 터지고 그런 지금 그 한상만 보입니다. 구멍 사이로 바라보면 한 뼘 하늘이 전부다. 하지만 그건 내가 바라보는 하늘일 뿐 진짜 하늘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바로 보기 위해서는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벽을 깨뜨려야 한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답을 찾고야 말겠다는 마음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동안 시간은 무심히 흘러간다. 큰 마음 먹고 6일이라는 시간을 냈는데 이러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화두는 놓쳐버리고 엉뚱한 계산만 하고 있다. 시간은 가고 점점 초조하고 하고는 싶고
결과는 안 나오고 진짜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뭐 결과가 좋아지겠나?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계산이 자꾸 티나와. 그냥 해라. 그런 계산도 무시하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일어서지도 못하는 갓난아기가 단박에 일어나 달릴 수는 없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야 하는 것처럼 자기 안에 일어나는 온갖 생각을 지켜보면서 다시 화두로 돌아가기를 반복해야 한다. 밀려나고 나아가고 다시 밀려나고 나아가기를 반복해야 한다. 내가 괜히 여기 와서 저중 만나서 이상한 소리 듣고 죽겠다 이런 생각도 자기도 모르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경우 따라서 한 발자국을 못 나가는 것 같아. 하면 뒤로 튕겨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지. 해도 안 되는구나. 내 그릇이 여기까지인갑다. 인연이 이쯤으로. 그래 더 한다고 뭐 되겠나. 이렇게 되면 공부 포기하는 거야. 그럴 때 더 밀어붙여야지. 에이까지 넘어가. 끝내야 되겠다. 그건 독종이 하는 거야. 내가 독해야지 그걸 극복하지. 푹 퍼져서야 그걸 이겨내겠나? 온몸이 갈갈이 찢기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는 거지.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 앉았을 때 다짐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마음이 필요하다. 눈물만 자꾸 흘러내려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모르겠어. 왜 눈물이 나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답답함도 있고 아주 양가 감정이 많이 드는 것 같고요. 뭔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켜봐야 되나, 뭐 어떻게 내가 끌고 와야 되나, 부딪혀봐야 되나 하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막 부딪히고 있었고 진짜 시간 지나는지 뭘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고 딱 하니까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나를 찾았다가 나를 깨부쉈다가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지금은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약간 정신이 소강 상태입니다. 3000배보다 아니 앉아서 하는 3000배? 3000배보다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간화선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게 그래서 간화선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그 지점에 좀 막다른 지점으로 이렇게 가야만 되는 더 이상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내몰렸을 때 비로소 이제 그걸 터뜨릴 수 있는 혹은 그 상황을 전면적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울었다가 부딪혔다가 포기했다가 참가자들은 같은 질문을 받고 제각각의 방식으로 답을 찾아간다.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변덕을 부리던 마음이 한순간 고요해진다. 그 틈 사이로 생각이 비집고 들어온다.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제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 한 생각 때문일까? 주인을 잃은 좌복이 많아졌다. 그렇게 긴장의 끈이 느슨해지면서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하면 수불 스님은 어김없이 채찍질을 가한다. 되게 알고 싶어 해야 돼요. 에? 되게 알고 싶어 해야 돼요. 이 말 끝에는 물을 며칠씩 못 마시고 밥을 며칠씩 못 먹은 사람이 물 생각, 밥 생각 하듯이 지독하게 이 공부를 생각해라. 꼭 알고 싶어 해라. 이런 의미요. 화두를 들 때는 배고픈 자의 절실함, 목마른 자의 간절함이 필요하다. 그런 나의 간절한 의지와 선지식의 지도가 맞물리는 순간 벽은 무너질 것이다. 이 화두를 드는 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물론 우리도 선방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어려워요. 어렵지만 안 할 수는 없어요. 예, 이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만난 불법이고 어떻게 만난 이 정법이고 이런데 이 생을 헛보낼 것인가. 남들이 다 관심은 많으면서 정작 자기 본래 면목에 대한 관심은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 취미처럼 하다 말다 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뭔가 걸리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안 걸리면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약하게나마 이게 뭘까 하는 궁금증? 제가 가나선 집중 수행에 참여할 때 깨닫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오직 깨달음이라는 그 일념으로 지금 수행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이게 수행을 지탱한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지금 견디고 버텨야 되겠다. 과거에서 미래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쉼없이 오가는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붙잡아 둔다. 무건 속에서 하루 종일 좌복 위에 앉아 자신과 마주한다. 간화서는 답을 얻기 위한 수행이 아니다. 답을 구하려는 생각과 집착을 부수는 수행이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둘러싼 정신적인 벽을 깨뜨린다면 모든 것이 선명해질 것이다. 산은 더 이상 예전의 산이 아니다.